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경자의 주간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모든 투자 시장이 불장에 가까운 분위기가 연출됐었죠. S&P 500도 올해 들어 39번째 최고치 경신, 나스닥과 다우지수 모두 큰 상승을 했고, 비트코인도 장중에 최대 63.8K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조금 소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50bp 인하 이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조금 한 번 눌렸다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많은 유튜버들 그리고 저 경자 또한 조금 더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어제 신규 실업 발표가 이제 예상치를 하회했고, 이제 경기 침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고용에 대한 지표였기 때문에 이 고용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 심리도 조금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파월 의장이 말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안도감이 조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신규 실업은 또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있잖아요. 언제든 다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경제 성과 연설이 있었는데 비컷은 좋은 선택이었고, 최근 이제 50bp 인하가 뭐 정치적인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파월 의장과 대화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살짝 선을 그으면서 비컷은 정말 너무 좋은 선택이었다.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의 여파로 전체적으로 시장 거래량이 좀 이제 재차 상승을 해주면서 최근에 조금 여러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상승이 나왔는데 거래량은 별로 안 올라왔어. 이런 불안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 코인 시장은 24시간 흘러가고 주말에도 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상승과 거래량이 지속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연속적일지,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신하기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최근 뭐 NK 트레이드 청산 뭐 이것도 워낙 말이 많았었는데 오늘 일본 금리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예측한 대로 금리 동결이 나왔고요. 다만 올해 안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주목해야 하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일단 사실 지금도 63K 위에서 비트코인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요 흐름, 지금의 흐름이 이제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불장이라고 하면 이제 좀 알트들이 전체적으로 순환 펌핑이 나오고 이제 거래량 빠방빵빵 튀겨주는 요 불장이겠죠? 이 불장 신호탄이 되어줄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제 포트폴리오에 알트코인 종목을 몇 개 담아놨고, 지금 오늘 오전에 일본 바뀔 때 진입한 체인링크가 있긴 한데 이거는 진짜 짧게 먹으려고 진입을 한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런 불장으로 인한 이제 신규 진입들이 있으면 텔레그램에 당연히 공유해드릴 겁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빙엑스 해킹 이슈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한국 시간 기준으로 9시쯤부터 이 해킹 이슈가 나왔는데 빠르게 대응 방안이 나왔고요. 이 내용도 텔레그램에 같이 올려드렸고, 이게 실제로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빙엑스를 쓰시는 분들이 꽤 있고, 그 빙엑스 거래소가 한국인들이 조금 많이 쓰는 거래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경 써서 대안 나오자마자 텔레그램에 공유를 해드렸고요. 손실 규모도 크지 않고 출금이 지금 이제 좀 제한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24시간 안에 해결을 하겠다. 피해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전부 빙엑스가 보상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일단은 수습이 된 듯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해킹 이슈가 나오고 나서 딱히 시장에 영향을 주지도 않았어요. 네, 자 그러면 빠르게 지난 관점 복귀하고 이제 주말까지 어떻게 대응할지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61K 초중반까지 조금 밀리는 걸 생각하고 숏 포지션 위주로 대응을 했었어요. 62K 위에서, 여기 62K 구간 위에서 숏 포지션을 잡고 이제 오름숏 하는 거죠. 이제 오름숏 잡는 방식으로 분할 익절하면서 대응을 했고요. 이때가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바로 첫 포지션 진입을 했고, 공유하고 나서 62K 이탈하면서 분할 익절하고 이제 쌍바닥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서 추가 익절하고, 나머지 비중은 본절에 나오면서 대응을 했고요. 어제는 거래량이 조금 주간에도 많이 나왔어요. 계속 100틱 이상으로 좋은 조금 위아래 발라먹을 만한 횡보 구간이 나왔었는데 이때 제가 좀 굳이 잘라내지도 않고 다시 진입도 안 했던 게, 이 저희
제가 이제 진입한 딱 그 숏자리를 두고 양쪽으로 고배율 청산 물량이 밀집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디를 먼저 털러 가느냐, 이게 되게 눈치 싸움이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숏을 먼저 털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눈치 싸움에서 굳이 리스크를 가지고 억지 포지션을 잡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분할 익절하면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관망을 했고요. 그리고 5시 이후로 이 거래량이 더 많아지면서 변동성이 진짜 빠르게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포지션 진입을 하고 보통 이렇게 모바일로 캡처를 해서 텔레그램에 공유를 드려요. 이게 뭐 PC는 화면이 이렇게 길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어떤 포지션인지 바로 눈에 안 들어온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모바일로 capture를 해서 올려드리는데, 이 잠깐 이미지 올리는 10초 사이에 막 100틱씩 움직임이 나와서 약간씩 진입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 진입을 하고 다행히 이제 또 방향성이 예측한 대로 이때 진입하면서 62300 이탈하는지 확인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62300 이탈을 하자마자 비중 60%를 익절을 했고요. 저는 보통 진입할 때 비트 5개씩 딱 진입을 정해놓고 하는 편인데, 분할 익절을 할 때 방향성에 따라서 뭐 2개, 1개 할 때도 있고 3개, 1개 아니면 3개, 2개 할 때도 있고 전량 익절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3개 익절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남은 비중을 조금 신규 실업까지 지켜보려고 했어요. 아직 제가 생각했던 구간까지 눌리질 않았기 때문에 62K를 한 번 더 이탈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발표 전에 미장이 너무 상승 추세였던 거예요. 이때 이제 미장이 개장하기 전부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63K를 이제 돌파를 하러 갔기 때문에 남은 비중은 이제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63K 위에 조금 쉽게 안착을 못했어요. 이때 나스닥 개장을 한 후인데, 이제 여기서 9시 30분에 신규 실업 발표를 하고, 이제 발표는 잘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텔레그램에 브리핑을 올려드렸고요. 신규 실업 발표에 잠깐 흔들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는 예상치 하회하면서 긍정적인 결과였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계속 올려줬는데, 여기서 63K에 완벽하게 안착을 못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흔드는 움직임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11시에 또 주택 발표가 있었고, 주택 발표는 어쨌든 좋은 결과치는 아니었습니다. 시장에 당장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때 이제 63K에 안착을 못하는 걸 보면서 숏 포지션에 이제 다시 한번 11시 이후에 진입을 했고요. 이때도 제가 포지션을 이제 이렇게 계속 공유는 해드렸어요. 신규 실업이랑 주택 발표랑. 이때도 이게 제가 포지션을 진입을 하자마자 그냥 3분 만에 내리꽂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포지션을 진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63100을 이탈을 하면 익절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3K를 이렇게 한 방에 깨고 나서 입절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새도 없이 바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제가 이쯤에서 거래량이 너무 빨라서 혹시라도 이제 못 쫓아오신 분들은 익절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이제 저랑 같이 진입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익절할 때 이걸 못 쫓아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중 1개, 5개 진입해서 4개만 익절을 했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대응 이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행히 이제 생각한 방향대로 잘 움직여줬어요.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질 게 눈에 안 보였다면은 그냥 아쉬운 대로 아주 약익절 구간이긴 하지만 우리 50틱이라도 먹고 나오자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예상한 대로 잘 하락이 나와줬고, 최종적으로 63K 이탈하면서 익절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어떻게든 구독자분들 빨리 익절을 하시게 하려고 이렇게 지켜보다가 저만 먼저 좀 익절을 하고 신호는 63K 이탈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사실 저희 익절하고 나서 좀 쭉 내렸거든요. 더 많이 빠져서 약간 아쉬운 감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캉홀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게 사실 이제 전 포지션 뭐 분할 익절에서 사실 손절 폭이 거의 크진 않았는데 익절한 비중이 더 크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전날 이 지난 손절분에 대한 멘징을 조금 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는데, 그 전날 FOMC 때문에 잠을 아예 못 자가지고 12시 전에 포지션 종료하고 좀 자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12시 전에 딱 익절해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2시에 바이든 경제성과 이제 얘기하는데 혹시라도 이상한 소리 할까봐 일어나서 보려고 알람 맞춰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2시간이라도 자야 했기 때문에 더 빠질 거 알아도 그냥 빠르게 잘라내고 이캉홀로 마무리했다 이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는 오름숏으로 대응하는 하루였습니다. 뭐 62K를 깨트리는 거를 노리고 숏 포지션을 잡고, 또 63K를 깨트리는 걸 보려고 숏 포지션을 잡는 식으로 오름숏으로 대응을 해서 최종적으로 수익 마감을 굉장히 잘 한 하루였지만, 61K 초반 때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조금 큰 틀의 방향성은 틀렸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내가 상승을 보건요, 하락을 보건요, 매매를 하루에 한 번씩 시작을 하잖아요. 내가 오늘 눈을 뜨고 이제 내가 쓰는 거래소 창을 열고 이제 오늘 어떻게 매매를 해볼까 이럴 때 오늘 상승이다, 오늘 하락이다, 이런 큰 틀의 방향성을 보통 잡아놓잖아요. 근데 많은 코인 유튜버분들도 그래요. 지금부터 하락장입니다, 지금부터 상승장입니다. 단 하나의 방향성을 그냥 확장 짓고 브리핑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게 한 방향만 보고 끌고 가면 그 방향성이 내가 틀려버리는 순간 답이 없어요. 코인 시장은요 24시간 열려있고 그만큼 변동성도 엄청 큰 시장이거든요. 추가 하락을 생각하는 큰 틀은 제가 어제 틀렸더라도 그 안에서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서 저처럼, 그러니까 경자처럼 하루의 매매를 수익으로도 마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숏이다 롱이다 하는 사람들 특징이 물려있으면 절대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시간이 지나면 어느 방향성으로든 코인은 흘러가니까 한참 뒤에 자기 방향성 맞으면 등장해서 봐라 내가 떨어진다 했지 오른다 했지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 믿고 따라간 사람들은요 대부분 개미들이잖아요. 이런 개미 투자자들은 그냥 그 사람 믿고 있다가 시드 다 터지고 이미 나는 다 녹았고 이미 손절해버렸는데 한참 뒤에 내 말이 맞았잖아 하근단 말이에요. 이 레버리지라는 거를 활용하는 순간 너무 큰 틀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 그만큼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정말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타를 많이 활용을 하는 것도 있고, 저는 근데 저도 사실 단타만 하진 않아요. 긴 추세가 보일 때는 추세를 먹죠, 당연히. 그것도 굉장히 매매에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이 매일매일 쌓여가는 수익을요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매일 수익을 봐도 진입하는 비중을 항상 일정하게 가거든요. 비트 5개씩. 그리고 알트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렇게 일정하게 가는 이유는요, 오늘 수익 봐서 막 시드가 늘어났다고 내일 비중을 막 키우면 혹시라도 그 내일 손실을 보게 되면 키운 비중에서 퍼센테이지가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손실 금액이 커져요. 그러면 내가 수익 본 거 그냥 한 번에 날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0 프로젝트 할 때도 그 부분을 진짜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 소액으로 빠르게 시드를 늘리려고 할 때는 복리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복리를 활용할 때는 단 한 번의 손절이 주는 어택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저한테는 이제 제가 워낙 좋아하는 흐름의 시장이라서 대응하기는 정말 편했지만 이렇게 복리를 활용을 할 때는 좀 주의를 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근데 사실 지금 같은 변동성에 그렇게 $1000 프로젝트처럼 진짜 미친듯이 매매하라고 하면 기간을 좀 여유가 있으면 몰라도 단기간에 그때처럼 욕심은 못 부릴 거예요. 왜냐면 오늘 이렇게 박스권을 지금 잡아놓고 대응할 예정인데 지금 저는 오름숏이 더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한 방향의 포지션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제도 오름숏이었고 오늘도 지금 오름숏이 보이는 상황인데, 이게 계속 한 방향의 포지션이 보이는데 그 포지션이 가진 방향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숏을 보니까 하락의 방향이겠죠. 근데 이렇게 오름숏을 보면서도 이 방향에 대한 확신을 가지긴 어려울 때는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손익비가 좋고 리스크가 적은 그런 진입할 만한 자리가 오지 않는다면 저는 관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포지션도 포지션이고 무포지션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엄청나게 매매할 때 중요한 대응이라는 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 비트코인이 64K를 뚫고 가준다면 숏 포지션을 조금 길게 보고 진입해볼 생각이 있긴 합니다. 제가 60K 뚫을 때는 숏 모아갈 생각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64K를 뚫어주면은 조금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냐 하면은 이게 지금 4시간 봉의 저점은 이제 전 저점 대비 조금 높아졌지만 물론 이 휩소 꼬리를 고려해서 체크를 한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휩소로 아래 꼬리가 연출됐던 거를 제외한다면 여전히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추세예요. 사실 여기서 이제 빗각 이어본다면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일봉상 되게 중요한 저항 구간에 다 왔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64K 부근을 돌파하는 조금 무빙이 나온다면 당연히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 구간에서는 숏 포지션을 조금 잡아볼 의사가 있다, 길게 보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비트코인이 어떤 방향성을 향해 가더라도 경자는 그 안에서 가장 손익비 좋은 자리들을 지켜보면서 오늘 하루도 수익으로 마무리를 꼭 해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손절을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경자 유튜브 채널을 만든 이후로 하루에
번에 매매가 손실로 끝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뭐 구독자분들이랑 힘내서 잘 해내라는 하늘의 뜻이라고 이제 믿고 있고, 지금의 이 수익을 이어가는 이 기운이 영원할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해서 매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경자랑 함께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텔레그램 채널 링크 오늘부터 영상 더보기란에 올려놨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부담없이 정보 받아보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그리고 그냥 시청자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 경자의 비트코인 구독을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자 1000명 이벤트 아직 못 정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쯤에 공지를 하고 싶은데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1대1 텔레그램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이번 주 한 주도 성투로 아름답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